네, 월드컵 시즌을 맞아서 황금 축구화에도 월드컵 특집 코너를 마련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월드컵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월드컵이 참 오래된 역사인 만큼 명장면들이 참 많은데 두 분 선정을 하셨다고요.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 네. 좀 고민 많이 하셨죠? 선정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순간들을 선정하는 것보다 네. 우리 효리 작가의 독촉 전화가 와서 예, 빨리 보내라. 그래서 네. 애를 많이 먹었죠.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안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곧 올 테니까 기다렸다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약간 준비된 멘트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현애 기자 먼저 좀 네. 월드컵 최고의 순간 좀 꼽아보죠. 역시 뭐니 해도 이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어떤 순간인가요? 네, 2002년 월드컵.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네. 안정환 선수의 이탈리아전 골든골이 가장 기억이 나요. 그 최고의 순간 아닌가요? 역전골이요? 네, 골든골. 네. 네. 사실은 2002 한일 월드컵은 매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는데 네. 특히 안정환 선수의 네. 헤딩슛 다음에 반지. 반지 세레모니 네, 네, 그때는 정말 네. 모두가 맞아요. 가슴에서 뭔가 뻥 뚫리면서 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도 네. 좀 찡한 그런 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홍명보 그 당시 선수의 마지막 승부차기 스페인전 그 장면을 네. 꼽을까 고민하다가 왜냐면 더 극적이었던 승부는 이탈리아전인 것 같아요. 네. 그 이 당시에 이제 안정환 선수가 그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그 다음에 좀 정말 마음속으로 울면서 뛰다가 마지막에 골든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네. 공교롭게도 또 그 팀이 자신이 그 속한 페루자 그 네. 나라 이탈리아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게 만화나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이 너무 유치해서 안 본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 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게 모든 분들의 그런 축구 그 관람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좀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의 동감을 얻어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 전에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최고의 스타였던 프란체스코 토티 선수가 네. 우리는 한 골이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한 골밖에 못 넣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두 골을 넣을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네. 정말 환상적인 골을 기록하면서 그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죠. 네. 저도 2002년 당시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집이 분당이다 보니까 그때 분당 중앙공원에 큰 이제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랑 다들 막 빨간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2 월드컵에서 그 스페인과 8강전 승부차기가 참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지금 예. 집이 분당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둘 다요? 근데 분당이 왜 자랑이죠? 가사 누구나? 아, 네. 네. 이 사람은 농촌에 사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어느 거요? 날 우리 네. 손자 손녀들이 월드컵을 경험할 때 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음.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었던 거 기억해? 그럼 그 당시에도 우리는 또다시 뭉클한 감정을 느끼면서 설명을 해주겠죠. 아니죠. 반대죠. 그냥 손주들 앉혀놓고 내가 2002년에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손주들이 저 할아버지 또 그 얘기한다고. 저 할아버지는 뭐죠? 할아버지 또 그런다고. 네. 오히려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2002 월드컵이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한 거 보면은 참 정말 그때 4강의 신화가 대단하긴 대단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송 의원이 꼽은 최고의 월드컵 순간은 언젠가요? 저는 그 월드컵 우리나라 역사가 네. 크게 두 가지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2002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터닝 포인트가 한 차례 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1986 멕시코 월드컵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1954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을 하긴 했지만은 네. 당시에 이제 헝가리나 터키에게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산 넘고 네.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네. 결국 어렵게 스위스까지 가서 네. 경기 치르고 돌아온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1986 멕시코 월드컵에는 32년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그때 첫 경기 상대가 바로 당시 이제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네. 마라도나를 상대로 허정무
이제 현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태권 축구를 했다 이런 네. 이제 비판도 받기로 했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전에서 0대3인 상황에서 네. 박창선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골을 넣었죠. 골을 기록해요. 그리고 세레모니를 일으켰죠. 네, 그 골을 넣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저도 그거를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어렵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거리 슈팅 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예. 이구론 선수가 러시아전에서 골을 넣은 것이 26m거든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25m 지점에서 박창선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네. 정말 박창선 선수의 이 골은 지금도 박창선 선수가 네. 아마도 자신의 손자에게 멕시코 월드컵에서 이 할아버지가 골을 넣었단다 그거, 이런 얘기를 그거는 자랑할 했겠죠. 만하죠. 그렇죠. 네. 86년이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 이거 속이셨나? 아니에요. 전 진실합니다. 근데 네. 김현우 기자는 86년도에 기억이 좀 있으세요? 아, 저 생생하죠. 아, 저 이때 예. 4살 때 이 골 보고 예. 먹던 이유식을 정말 이렇게 토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사실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예. 기억은 이분이 나시겠죠? 네, 저는 기억하는 게 이 송영주 형한테 거의 네. 1사후퇴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네. 86 멕시코 월드컵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월드컵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당시에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약간 열기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6 멕시코 월드컵 때 당시 최고의 스타들이 다 모였거든요. 차범근 네. 현재 이제 해설위원도 예선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본선에는 또 참가를 했었고요. 네. 차승호 감독도 있었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벌써 84년의 역사가 흘렀는데요. 참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월드컵의 최고의 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악의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도 좀 김현애 기자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이 당시에 이번에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6분 동안 기뻤잖아요. 네. 이때도 그랬습니다. 네. 예. 네. 98년 월드컵 멕시코전이었죠. 네. 하석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정말 기뻤는데 네. 퇴장을 당하고 말았어요. 백태클 네. 맞나요? 그래서 네. 이 그 퇴장 장면이 좀 최악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의 경우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면 네. 우리가 원정 첫 승을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하석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멕시코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네덜란드를 만났는데 당시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네. 네덜란드인데 더 대패를 당하죠. 네. 5골을 내주면서 0대5 대패를 당하면서 경기 후에는 차범근 감독이 지봉을 놓아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 도중에 감독이 네. 지봉을 놓는 놓은 게 아니라 뺏겼죠. 네, 어떻게 네. 보면 선수들하고 불화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벨기에전에서는 이임생 선수의 붕대 투혼. 네, 여기 피 나는데 왜 여기 묶었어 이런 제스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고 그 유상철 선수의 동점골에 의해서 네. 이제 벨기에하고 무승부 거두는 모습이 있는데 하석주 선수가 퇴장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상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김현애 기자는 최악의 순간을 98년 멕시코전 하석주의 퇴장을 꼽으셨다면 송희연은 어느 순간을 최악의 순간으로 꼽으세요? 네, 저도 하석주 선수가 퇴장당했던 장면이 아, 가장 아쉽습니다. 두 분 다 같네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사실은 월드컵에서 굴욕을 겪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좀 전에 이제 1954 스위스 월드컵 얘기할 때 헝가리에게 대패, 터키에게 대패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게 패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이제 1990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3전 전패를 당하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아쉬운 순간 네. 이것은 역시 하석주 선수의 퇴장이 아닌가. 예. 하석주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송희연이 1934년 월드컵에 대해서 이탈리아 월드컵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월드컵 최고의 순간에서 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네. 월드컵 역사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펠레 선수의 골 장면을 얘기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악의 순간 하길래 네. 이탈리아 월드컵 이제 과거에 네. 1934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무솔리니 체제에서 이루어지면서 많이 정말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졌거든요. 저는 네. 그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네. 제가 잘못 인식하고 왔어요. 아. 네, 좀 일단 얘기를 좀 해주시죠.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예. 1934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이제 무솔리니 체제에서 이제 월드컵이 치러지면서
사회 공부 같아, 사회 시간인 것 아 같아요. 근데 정말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게요. 그때 그- 이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큰 힘을 좌지하고 있었죠. 뭐야 여기는 그렇죠. 지금 뭐 하는 분위기야? 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에 예. 무솔리니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 3명을 네.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끌어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팀에게 만약의 경우 우승 못하면 너희는 총살이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월드컵으로 유명했죠. 네, 그리고 예. 경기를 치를 때마다 주심들에게 돈으로 또는 협박으로 회유하는 그쵸. 모습이 있었고 네. 그 스페인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경기를 치렀어요. 네. 온갖 나쁜 일들은 다 벌어진 이제 월드컵인데 월드컵의 추악한 면을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1934 34 이탈리아 월드컵을 월드컵을 찾아보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황금 축구가 아니라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인 것 같네요. 네. 아니 저희 둘은 준비를 해온 거예요. 네. 예. 아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아셨어요? 아저 알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정말 뭐 어쨌든 그런 이탈리아 1934년에 이탈리아의 흑역사를 뒤로 하고 지금은 정말 세계인이 다 즐기는 거대한 축제가 됐잖아요. 이런 화려한 축제 속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8회 연속 본선에 진출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1980 멕시코 월드컵부터 8회 연속으로 진출했고 네. 총 9회 본선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표팀인데요. 그 정도로 월드컵의 강호입니다. 네. 그리고 단골 손님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네. 월드컵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선부터 치열한 것이 월드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선부터 우리 선수들이 땀을 흘렸고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경기가 벨기에전이잖아요. 예. 벨기에를 월드컵에서 2번 만났는데 2번 다 이기지 못했어요. 네.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알제리도 좋지만 벨기에를 한번 잡고 좀 어. 16강을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두 분이 아주 희망사항을 깔끔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그렇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